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 화장실 변기를 닦던 이 손이 20년 전엔 쇼팽 콩쿠르 금메달을 딴 손이었다고요. 아줌마,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를 쳐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매일 오전 6시 저는 백화점 지하 2층 화장실 앞에 서 있습니다. 노란색 고무장갑을 끼고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사람들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저를 보지 않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실례합니다. 잠깐만 비켜주세요. 제가 말해도 대부분은 못 들은 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보면서도 거울 속 제 모습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저는 그저 배경일 뿐이니까요. 벽지처럼 화장실 타일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 말입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칸부터 청소를 시작하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봅니다. 6시 15분. 백화점이 열리기 전까지 3시간 45분 동안 저는 이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요. 걸레를 화장실 바닥에 대고 문지르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쓱쓱쓱쓱. 이 단조로운 리듬이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가끔은 이 소리가 피아노 연습곡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런 꿈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거든요. 아, 여기 청소 아직 안 끝났어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네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화장실로 향합니다. 저는 재빨리 청소 도구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길을 비켜줍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날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도 없이 지나갑니다. 저에게는 고마워할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다시 걸레질을 계속합니다. 이런 일에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때쯤 백화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여직원들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화장실까지 들려와요.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너무 재밌더라. 맞아, 주인공이 피아니스트 역할하는데 정말 멋있어. 피아니스트라는 단어에 제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레질을 계속하죠. 그들에게 피아니스트는 텔레비전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죠. 언니 혹시 아세요? 12층에 피아노가 있다던데. 아, VIP 라운지에 있는 그거? 가끔 행사할 때 쓰는 것 같던데.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은 금세 복잡해집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대화, 웃음소리, 하이힐 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럽죠.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 일합니다. 휴지통을 비우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에 물때를 제거해요. 제 손은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정교하게요. 오후 2시 잠깐의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걸레를 헹구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여요.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사랑하고 좌절하면서요. 저도 한때는 저들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를 하는 꿈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언니, 고생 많으세요. 젊은 여직원 하나가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직원을 바라봅니다. 아, 감사해요.
하지만 그 직원은 이미 멀어져 있었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봤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6시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작업복을 벗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니 피곤에 지친 50대 여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 속에는 아직도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꿈의 자네일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고요. 누구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김윤희니까요. 한때 무대를 꿈꿨던 그 김윤희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백화점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오늘 12층에서 큰 행사 있다면서? 응, VIP 고객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래. 세계적인 음악가가 온다던데. 저는 평상시처럼 지하 2층 화장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경비원들도 더 바빠 보였고 청소 담당자들에게도 특별 지시 사항이 내려왔거든요. 김윤희 씨, 오늘은 12층 VIP 라운지 화장실도 점검해 주세요. 관리팀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12층, 그곳은 제가 가끔 특별한 날에만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평소에는 지하층과 1층만 담당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 느낀 설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전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 떨림과 비슷했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 익숙하면서도 설레는 공간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상들 위에 고급스러운 카펫, 그리고 그 모든 것 너머로 보이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제 심장이 콩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청소 담당자세요.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젊은 여직원이 바쁘게 지나가면서 방향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 피아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슈타인웨이였어요. 가끔 특별 청소 때문에 이곳에 올 때마다 몰래 바라보곤 했던 바로 그 피아노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 꿈꿔왔던 피아노와 똑같았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소리, 의자를 배치하는 소리, 그리고 음향시설을 점검하는 소리까지. 리허설은 몇 시에 시작하죠? 3시에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3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시 반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청소를 천천히 했죠. 그 연주를 들을 수 있다면, 몰래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쓰러졌다고요? 진행자로 보이는 남자가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그럼 오늘 공연은 어떻게 하죠? 1시간 후에 VIP 고객들이 오는데. 직원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게 들렸어요. 진행자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죠. 다른 피아니스트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 누가 와줄까요? 게다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VIP 고객들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텅 빈 무대에 혼자 서 있는 그 피아노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주인을 잃고 슬퍼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큰일 났네요. 이거 완전히 망쳤어요. 젊은 여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 무대에 섰던 기억, 건반 위에서 춤추던 제 손가락들의 기억이요.
저는 화장실 문을 완전히 열고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어쩔 줄 모르며 전화를 걸어보고 있었어요. 실장님 아무도 답이 없어요. 이 시간에 갑자기 오라고 하면 VIP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죠? 취소할 수도 없고. 그들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답답해졌어요. 저 피아노는 연주되기 위해 존재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침묵 속에 있어야 한다니.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말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요. 하지만 화장실 청소부인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진행자가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절망적인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걸레를 꽉 쥐고 저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가슴은 마치 20년 전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 피아노를 향해서, 제 오랜 꿈을 향해서요. 제 발걸음 소리에 진행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장실 청소부인 제가 갑자기 다가왔으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진행자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목이 말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기, 피아니스트가 필요하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데요. 저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대신 연주해도 될까요?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 3명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죠.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죠? 진행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마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나 봅니다. 피아노 연주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젊은 여직원 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정말요? 청소하시는 분이 피아노를 치신다고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죠. 아줌마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정말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저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은 알겠는데 오늘 오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VIP 고객들이라서요. 혹시 실수라도 하시면.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를 쳐요? 젊은 여직원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었어요. 가끔 점심시간에 12층에 올라오는 직원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점심시간마다 여기 올라와서 피아노 치시는 모습을요. 뭐라고요? 진행자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있어서 건드리시나 보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피아노 전공자보다 훨씬 잘 치시더라고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누군가가 제 연주를 들어줬다는 것, 그리고 인정해줬다는 것이요. 정말인가요? 진행자가 그 직원에게 다시 확인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아줌마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클래식도 치시고 즉흥 연주도 하시고. 저는 점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동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니. 진행자가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어요. 그럼 혹시 간단하게 한번 연주해 보시겠어요? 정말 짧게만요. 지금요? 네, 한 곡만 짧게. 그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연주를 하게 되다니. 알겠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반 앞에 앉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신 있는 곡이었거든요. 첫 음을 누르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제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음악이 깨어났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화장실 청소부 김윤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피아니스트 김윤희가 되어 있었어요. 곡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눈을 떴어요. 직원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여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행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늘 무대에 올라주시겠어요? 진행자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무대에 올라달라니. 20년 전 마지막 무대를 내려온 이후로 꿈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방금 연주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행자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스며 있었어요. 당연했죠. 아무리 제가 잘 연주했다고 해도 화장실 청소부를 VIP 고객들 앞에 세운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하신 건가요?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까까지 비웃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과거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취미로 배웠다고 할까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꽤 오래 했죠. 전부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 꽤 오래가 20년이 넘고 국제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럼 클래식 레퍼토리는 얼마나 아세요? 진행자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웬만한 곡들은 연주할 수 있어요. 리스트는 어떠세요? 리스트도 괜찮아요. 사실 리스트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작곡가 중 하나였어요. 특히 라 캄파넬라는 콩쿠르에서 제가 금메달을 따게 해준 곡이기도 했고요. 그 남자 직원이 다시 나섰어요.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요. 진행자가 시계를 봤어요. 이미 3시 30분이 넘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4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준비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어요. 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준비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거든요. 의상은 어떻게 하죠? 여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입고 있는 건 청소용 작업복이었으니까요. 직원 라운지에 여벌 옷이 있어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여직원이 제안했어요.
그럼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오세요. 그동안 저희가 무대 준비할게요. 진행자가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다시 무대에 서게 될 줄이야. 직원 라운지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검은색 재킷과 스커트를 입고 나니 마치 2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머리를 정리하면서 문득 떨리는 제 손가락을 보게 됐어요. 20년간 걸레와 소를 잡아온 이 손이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다니. 괜찮을까? 거울 속에 저에게 물어봤어요. 거울 속의 김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라운지로 돌아가니 벌써 손님 몇 분이 도착해 있었어요. 우아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들과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보였죠. 아, 오셨네요. 진행자가 저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때 한 VIP 고객이 진행자에게 다가왔어요. 예정된 피아니스트는 언제 오시나요? 아, 그게 급작스럽게 몸이 아프셔서 오늘은 다른 분이 연주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이라면? 그 고객이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오늘 연주를 담당하실 예정이에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소개했어요. 그러시군요. 고객의 표정에서 약간의 실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유명한 연주자를 기대했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했어요. 연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시작할까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무대의 긴장감이었어요. 피아노 의자에 앉으면서 저는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기다렸다고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을 때 모든 잡념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오직 음악만 남았습니다. 첫 음을 누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의 부드러운 선율이 라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손가락이 건반을 어루만지자 20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저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니 어린 시절의 제가 보였습니다. 8살 때 처음 피아노를 만났던 그 순간부터요. 윤희야, 손가락을 이렇게 둥글게 해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매일 연습하는 저를 보며 행복해 하셨죠. 우리 딸은 언젠가는 큰 무대에서 연주할 거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됐었어요. 22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받았을 때의 그 벅찬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 소리, 기립박수를 치는 청중들, 그리고 트로피를 받았을 때의 그 눈부신 조명들. 그때의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김윤희,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입니다. 심사위원장이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날 밤 저는 트로피를 안고 잠들었었죠.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미래를 꿈꾸면서요.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금메달을 딴 지 6개월 후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어요. 윤희야, 미안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괜찮아요. 곧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다른 얘기를 했죠. 오랜 치료가 필요하고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생활비, 동생들 학비까지. 피아니스트로서의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연주회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윤희야. 차라리 안정적인 일을 구해보는 게 어떨까?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피아노는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텨봤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연습할 시간도 부족했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어요. 젊은 연주자들이 계속 등장했고 저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죠. 마지막 연주회는 28살 때였어요. 그날도 관객석은 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나서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사과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 이후로는 생계를 위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음악과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그리고 마침내 청소 일까지.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 10년, 15년, 20년이 되어버렸죠. 그동안 피아노와는 점점 멀어졌어요. 집에 있던 피아노도 이사하면서 팔아야 했고 연주할 기회도 없었거든요. 가끔 음반을 듣거나 연주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정말 피아니스트였을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면서 모든 걸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여전히 김윤희였어요. 피아니스트 김윤희의 말입니다. 월광 소나타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저는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연주는 계속해야 했어요. 이 음악은 제가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청중들은 조용했어요. 처음에는 의심 섞인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곡이 끝나갈 때쯤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아직 살아있어요. 제 음악이 아직 살아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나서 라운지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제 연주에 대한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저는 다시 무대에 돌아온 거라고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 저는 피아노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직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20년 만에 다시 받는 박수라니. 정말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한 VIP 고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중년의 신사였는데 진심으로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 주목했죠. 혹시 그 사람이 무대 바로 앞까지 와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김윤희 맞습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저를 알아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얼굴에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윤희야? 이번에는 반말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박진우. 제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박진우였어요. 진우 오빠. 제 입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20년 전 쇼팽 콩쿠르에서 저와 함께 결선에 올랐던 그 박진우 말이에요. 저는 금메달, 그는 은메달을 받았었죠. 세상에, 정말 너구나. 박진우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를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그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평생 너를 찾았다고. 금메달리스트가 어떻게 갑자기 증발할 수가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윤희야, 너 혹시 아직도 연주하고 있는 거야? 그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오늘이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20년 만에? 박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동안 뭘 했어?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생계를 위한 일들을 했어요. 그 말에 박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생계라고? 너가 생계 때문에 피아노를 포기했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윤희야, 너는 천재였어. 내가 평생 넘지 못할 벽이었다고. 박진우가 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콩쿠르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알았어. 이 사람은 나와는 다른 차원의 연주자라는 걸.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나는 안도했어. 솔직히 말하면 너가 사라져서 안도했다고. 박진우가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너가 있는 한 나는 영원히 2등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너무 그리웠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너의 연주가 그리웠어. 너와 경쟁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고.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제 음악을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진우 오빠. 나는 그 후에 꾸준히 연주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주회도 하고 음반도 냈지. 하지만 늘 공허했어. 박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진짜 라이벌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 너만이 나를 더 나은 연주자로 만들어줬거든. 그때 한 VIP 고객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두 분이 유명한 연주자이신가요? 박진우가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힘주어 말했어요. 이분은 김윤희입니다. 20년 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그 말에 라운지가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죠. 정말 금메달리스트셨어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박진우가 저를 대신해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박진우의 말에 라운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더 이상 단순한 대타 연주자가 아니라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윤희야, 박진우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너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나는 몇 년 동안 너를 찾으려고 했어. 음악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연주회장을 찾아다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너의 행방을 모르더라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20년 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죄송해요, 진우 오빠.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금메달을 따고 나서 갑자기 연주회를 취소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었잖아. 박진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요. 가족들을 돌봐야 했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피아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박진우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야? 네.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음악과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이후의 일들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윤희야, 박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나는 정말 미안해. 그 모든 고생을 혼자 겪고 있을 때 나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어.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는 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같은 연주자가 무대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됐어. 그건 음악계의 손실이야. 주변에 있던 VIP 고객 중 한 분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정말 쇼팽 콩쿠르 금메달리스트이신가요? 박진우가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20년 전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셨어요. 방금 들으신 연주가 그 실력의 증명이죠. 또 다른 고객이 말했어요. 그럼 왜 그동안 연주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저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그 질문에 저는 다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박진우가 저를 대신해서 설명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무대를 떠나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럼 앞으로 다시 연주 활동을 하실 건가요? 한 고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윤희야, 박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방금 연주 들어봐도 20년 만에 쳤는데도 전혀 실력이 줄지 않았잖아.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놀랐거든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박진우가 라운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연주를 들으셨어요. 이분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진정한 음악가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진짜 연주자죠. 그때 한 고객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센터에서 연주회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고객도 거들었어요. 저희 호텔에서도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엽니다. 정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이런 제안들을 받게 되다니. 윤희야, 봐. 사람들이 너의 음악을 원하고 있어. 박진우가 제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돌아와.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너는 여전히 김윤희야. 내가 존경하는 피아니스트 김윤혜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시작해보기로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박진우가 제 손을 잡고 라운지 한가운데로 이끌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죠.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부는 화장실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제 정체성을 누군가가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영부는 김윤희입니다. 20년 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세계가 인정한 진짜 피아니스트예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어요. 20년 만에 받는 진심 어린 기립박수였습니다. 김윤희 선생님, 아까 명함을 건네줬던 문화센터 운영자가 다가왔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정말로 저희 센터에서 연주회를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박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윤희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무대를 떠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손을 바라보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 손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손이었죠. 해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말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박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연주회 준비부터 홍보까지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우 오빠. 우리 다시 경쟁해보자. 20년 전처럼.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 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경쟁이라는 말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죠. 그럼 첫 번째 연주회는 언제쯤 열 수 있을까요? 문화센터 운영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한 달 정도 준비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박진우가 대신 대답했어요. 윤희가 레퍼토리를 다시 정리하고 연습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때 백화점 진행자가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정체를 몰랐다면서 무례하게 굴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만약 오늘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저희 백화점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명함을 건네주며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 명함들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마지막에는 박진우와 저만 남았어요. 윤희야, 정말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솔직히 무서워요. 20년 동안 무대를 떠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 연주를 좋아할까 싶어서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방금 연주 들어봤잖아. 전혀 문제 없어. 박진우가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 곡 더 쳐볼까? 우리 둘이서. 연탄을 말하는 거예요. 응, 20년 전에 자주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우리는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하기로 했죠. 박진우가 첫 음을 시작했고 저는 그에 맞춰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호흡이 딱 맞았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연주하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곡이 끝나고 나서 박진우가 말했어요. 역시 너야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 오빠도요. 여전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시네요. 그럼 이제 정말 시작해보자. 김윤희의 컴백을 말이야. 저는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었어요.
차갑지만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네,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 기세야. 박진우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내일부터 연습 스케줄을 짜자. 그리고 첫 연주회 프로그램도 정해야 하고. 네, 정말 감사해요, 진우 오빠. 오빠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동료잖아. 평생 경쟁자이자 동료 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봐주세요. 딸이 다시 무대에 돌아가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죠.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꿈,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열정, 그리고 20년 동안 포기했던 희망. 모든 것이 오늘 하루 만에 되돌아왔어요. 제 손을 바라보니 더 이상 걸레를 쥐고 있지 않았어요. 이 손은 이제 다시 피아노를 위한 손이 될 거예요. 김윤희, 피아니스트 김윤희가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았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꿈을 포기하고 사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현실에 안주해야 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50살에 다시 무대에 올랐어요. 화장실 청소부에서 다시 피아니스트가 됐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손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살아있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이 걸레를 쥐고 있든 펜을 잡고 있든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고 있든 중요한 건 그 꿈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처럼요. 언젠가 여러분도 무대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무대가 어떤 모습이든 말이에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 김윤희가 증명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